대제대학교의 김종원입니다. 여학생이 남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지 혹시 아세요? 키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1등급이 뭔지 아세요? 1등급은 키도 크다. 2등급은 키만 작다. 3등급은 키는 크답니다. 키는 크다. 4등급은 키도 작답니다. 키도 작다. 5등급은 뭔지 아세요? 5등급은 배도 나왔답니다. 5등급 김종원입니다. 제가 이제 워싱턴 이번에 오면서 처음에 공사관 이제 매입한다고 해서 온 지가 한 10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아마 시기도 이 정도 되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처음 공사관에 와서 이 공사관원들이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듀펑서클에 중국 공사관이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이 공사관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중국 공사관을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듀펑서클에 가서 이 중국 공사관을 있던 자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을 계약 체결을 하고 제가 이제 체결한 날 아침에 왔어요. 왔는데 이 공사관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참 똑같은 건물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리번 하다가 여기 옆에 있는 150이 이 주소 있는 포치를 따고 들어가서 봤더니 영어로 OC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구나 해서 배를 눌렀어요. 대답이 없더라고요. 몇 달 있다가 이제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열쇠를 받으러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젠키스 그분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사관으로 와서 문을 따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배를 눌렀는데 이제 대답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가서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해서 이제 그래서 저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 사람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분이 바로 뒤에 계십니다. 오양숙 선생님인데. 근데 이분이 아침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침에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자기 집에 침실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이 오양숙 선생님이 제가 2년 동안 상주할 때 당신이 사는 집을 다 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공사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 공사 과정을 다 기록을 하셨어요. 사진 기록을. 그래서 이 공사관을 복원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개관한 지 4년 만에 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이렇게 감개무량합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제 그런 제 느낌이라든가 공사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짧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건축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복원하고 이제 문화재를 이렇게 근대 건축 문화재 이원으로 있고 문화재를 복원하고 또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공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제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관장으로 있는데 제가 박물관을 개관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경험을 알고서 문화재청이 저한테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그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을 만들면서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이 배재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웠다 이런 정도로 알았는데 제가 전시를 준비하려면 그 정도를 알아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시작했죠.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뭐냐면 저는 정말 놀라게 된 거가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펜젤러가 서양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교육은 눈오니 맹자니 이런 왕한테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교육을 시켰는데 아펜젤러가 오면서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걸 가르쳤어요. 이런 걸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새로운 우주가 열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가 그냥 서양 사람들이 학교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가졌던 세계관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이 배재학당 그 다음에 그 서양 문화 이런 거에 정말 빨려 들어가서 지금도 그런 전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안다는 것, 새로운 세상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우주관, 그러니까 우주가 물리적인 어떤 천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우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양과의 접합, 그 다음에 서양과의 접점 이런 것들이 그때의 경험이 아직까지 제가 이제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저의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아내서 강연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일요일 날 와서 여기 봉사관에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보다는 그동안 제가 봉사를 하면서 기록했던 자료들을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뉴트럴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밤새서 새로 PPT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기본적인 주제는 미국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미국인데 박정희한 공사가 여러분들 초대했습니다. 조금 이게 인트로덕션이 돼서 조금 빨리 나가고 이제 이 공사에 대한 과정들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이제 박정희한 공사가 그야말로 정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영약 3단이라고 하는 중국 공사를 한테 먼저 알리고 그다음에 같이 있을 때는 그 밑에 하고 그다음에 다른 외교 공간하고 연결할 때는 먼저 중국 공사한테 알려라고 하는 영약 3단을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약 58일간의 그 여행을 통해서 그야말로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면 올 일을 그 당시에 배를 타고서 58일간의 장장 58일간을 거쳐서 박정형이 이제 워싱턴에 도착을 합니다. 다음이요. 넘어가서 처음 이제 공사관을 개설한 거가 이제 피셔옥이라고 하는 오스트리트 바로 옆인데 지금 개츠비라고 하는 콘도미니엄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공사관으로 사용됐던 건물인데 그 건물을 제가 그 나라에서 이 처음으로 사용됐던 공사관의 평면도를 찾았는데 이 도면인데 1513 오스트리트인데 여기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사용됐던 외교 공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사관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본격적으로 살았던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전면이 좁고 긴 이런 평면을 갖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의 건물이었고, 여기서 아마 벽난로를 통해서 응접실을 거쳐가지고 2층에 침실이 있는 서양식 건물을 제일 처음 아마 경험하게 됐습니다. 물론 보빙사를 통해서 6.17의 서해견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험을 했지만, 실제로 생활하면서 여기 거주하면서 했던 건 아마 처음 있었던 공간이고, 제일 처음에 외교 공간이면서도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주거 생활을 했던 그런 공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마 나중에 표지석이 설치가 되면 어떨까,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 공간으로 사용됐던 공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10명이 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공사관원과 그 다음에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해서 워싱턴 DC 와서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거리에 이분들이 이제 워싱턴을 이렇게 걸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관심과 그다음에 호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 이게 이제 계약 문서인데, 이제 고종과 그다음에 스벨론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과 체결을 해서 이 계약을 체결한 건데, 25,000불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한 건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스벨론 브라운이 당시 국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이었는데, 이분이 장인어른이 펠프스, 이 공사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펠프스는 당시에 페루 대사로 파견되었었는데, 이 브라운하고 나중에 이천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이 피셔 옥에서는 아시다시피 아까 평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집이고 하우징이고, 이 공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적당한 집이 아니어서 이 집이 아마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이 비어 있었던 것 같아서 연애라든가 파티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좀 빌려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을 몇 번 쓰다가 차제 그러면 우리가 가서 쓰겠다라고 해서 이 집을 일단 임대를 해서 이 집을 쓰게 되면서 공사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889년에 2월 13일에 여기에 입주를 해서 이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891년에 5월 23일 날 여기에서 이제 등기를 받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포치를 사용해서 포치 앞에 태극무늬를 이용해서 한국 공사관원임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그 외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그 1905년에 을사내각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되고 1910년 8월 29일 날이 경술국질인데, 그게 한일 합병이 되자마자 9월 1일 날 이거를 이제 일본이 고종으로부터 강탈을, 오불이라고 하는, 오불과 뭐 그 밖의 것을 통해 가지고 강탈을 했는데, 이 서류도 굉장히 의문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이 고종으로부터 강탈한 시점이 9월 1일 날 12시입니다. 그런데 12시 1분에 풀톤이라는 사람한테 팔아요, 등기로. 그러니까 불과 1분 만에 매매 계약이 다시 체결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도 사실은 아주 자세하게 검토를 하면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추후에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종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양숙 스님 댁에 가서 이제 배를 누르고 그를 못 뵙고 열쇠를 받아오는 날, 이제 오양숙 스님을 만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 연역을 말씀드리면 이 공사관이 1877년에 플라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에 의해서 펠프스 하우징으로, 이 펠프스는 당시에 워싱턴의 개발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영역을 다 도시계획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이 공사관과 비슷한 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장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기 집으로 사게 된 거죠. 그래서 89년도에 이제 공사관 운영을 시작해서 이제 93년대 이제 1893년에 시카고 박람회 여기서 준비를 해서 박람회를 출품을 시키고 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돼서 이제 2012년도에 매입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18년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공사관의 개요를 보면 로간 서클 15번지고 1877년에 12월에 건립을 하고 입주를 2월 13일 날 입주를 해서 매입은 12월 1일 날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 공간이 이제 중단이 돼서 강제 매각이 9월 1일 날 강제 매각이 되고 보건공사가 준비는 12년부터 준비를 해서 약 3년 동안 각종 자료들을 준비하고 뭐 여기에 나라에서부터 이 DC 아카이브라든가 그다음에 저는 여기 와서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매일 출근을 마틴 루터킹 라이브러리에 가서 자료를 찾고 또 퍼밋 서류를 찾아서 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1893년에 이 1893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 1893년에 찍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카고 박람회를 맞이해서 데모리스트 패밀리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에 각국의 워싱턴에 있는 각국의 외교 공간을 특집으로 잡아서 뭐 약 30여 개의 외교 국가의 공사관을 특집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은 거가 LA에 있는 헌팅턴 라이브러리에 이 자료가 있어서 이 사진이 1893년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인 거죠. 그래서 이 상태랑 비교하면 이제 앞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복원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사진이 이렇게 우리가 매일 와서 전시를 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근거로 해서 이 사진이 없었으면 사진 한 장의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진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이 복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자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 사진은 거의 흑백이잖아요. 흑백인데 이 컬러를 이렇게 그린으로 했는데 이 그린으로 어떻게 이런 그린 컬러로 할 수 있었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 잡지에 비비드 그린이라고 하는 한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비드 그린이라고 하는 그 컬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벽지 색깔이라든가 전체 톤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어려운 거 뭐냐면 당시에 벽지를 선택하고 벽지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색깔을 선택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그 당시 그대로 복원하는 거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그다음에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전문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벽지 색깔이든가 벽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사진에 근거를 해서 이걸 다 이 제작을 새롭게 한 겁니다. 병풍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자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세밀하게 확대해가지고 그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걸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모양만 복원한 게 아니라 색상이라든가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샹들리에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 세계의 골동품샵을 뒤져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선택해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복원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이 태극기도 이곳 세밀하게 해서 이 누빈 거에 대한 흔적을 찾아내서 우리나라 장인이 태극기를 누벼가지고 그 원래의 모습대로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광화문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여기 그대로 재현을 해서 여기 모습, 식당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공사관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텐데, 이 토마스 서클은 다 워싱턴에서 개발이 됐는데, 이 로간 서클 일대는 이 마약과 폭력과 뭐 성매매 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30여 개의 당시에 외교 공간이 있었는데 개발이 안 된 덕에 고스란히 한국 주미 대한지역공사관은 고스란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형이 이 벽체라든가 이런 여기 있는 거울에 있는 이 틀이라든가 이 벽난로라든가 이런 게 처음 지어졌던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목재 틀이라든가 이런 걸 복원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1970년대, 80년대는 근대화의 물결이 들어서서 그 목재 덧창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떼어서 다 버렸대요. 채광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 공사관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객당과 그다음에 복도, 뭐 정당과 식당 이런 거를 사진에 근거해서 1층 부분은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맞춰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은 다 그대로 사진에 맞춰서 복원을 했고 2층 부분은 사진 자료가 없습니다. 사진 자료가 없고, 그런데 참 저는 이 복원 과정을 총괄하면서 참 이 공사관이 참 묘한 일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898년 4월 6일 날 불이 났어요. 3층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났기 때문에 수리가 이루어져서 규정각이 있는 주미 레거 안에 이 어떻게 수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불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불이 나서 어떻게 수리했다는 기록과 그 다음에 물품기라고 하는 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고 이걸 채워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불이 났을 때 굉장히 슬프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이 공사관이 살아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3층에 와 계신데요. 이 3층에 이제 보시면 전시를 많이 보죠. 여기 문화원장님도 계신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시가 뭐 이렇게 빽빽하지도 않고 헐렁헐렁하고 뭐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전시가 이제 좀 산만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3층의 전시의 기본적인 개념은 건물과 전시가 공존하는 개념으로 전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벽난로라든가 또 창을 통해서 로간 서클을 바라보고 건물도 같이 느끼면서 이 공사관을 느끼는 개념으로 실체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전시 기획되어 있는 전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같이 느끼는 개념으로 전시를 기획한 겁니다. 지금 현대의,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 피트니 뮤지엄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바로 현대 미술의 전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 미술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야경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맥주도 한잔하고 다시 미술관에 들어와서 미술품을 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그러니까 미술품 본다고 해서 미술관에 들어와서 미술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 미술품이라든가 예술품을 즐기고 이런 개념으로 자꾸 전환이 되는데, 이 공사관도 그런 개념으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공사관을 개념을 만들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사관을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게 하도 오랫동안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또 그런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느끼고 여기 이제 우리 관장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어저께 밤에 제가 갑자기 이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컨텐츠가 이렇게 쭉 정리가 돼서 보수 및 복원에 대한 근거 자료와 그다음에 준비 과정, 그다음에 페인트 제거와 해체 과정, 주거 조체의 어떤 보수 보관 과정, 그다음에 각 창호라든가 계단, 외부 공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800 처음에 2월 13일 날 이 공사관으로 사용됐을 때의 모습은 여기 보시면 이 포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향은 영역 3단을 어겼다는 이유로 본국어에 소환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이완용, 이하영, 이채연 이 사람이 있고 여기 알렌이 있고 여기 이제 흑인 하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나중에 가서 아마 목요일 정도에 이제 우리 관장님이 발표를 하실 텐데 마운트 버논에 간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리게 될 텐데 이 분들이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1891년 5월 23일 날 여기 보면 이 포치가 이 태극무늬가 있는데 이 포치를 설치를 해서 미국 속에 있는 한국의 공간을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 포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 공간을 보이게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기가 싫은가 봐요. 이게 이제 이게 주미내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98년에 4월 6일 날 불이 나가지고 수리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복원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벽지를 바르고 그다음에 페인트를 칠하고 나무로 이 걸레바지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을 해서 각 방은 어떻게 수리를 했고 어떻게 공사했고 이런 거를 짧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사진과 주미내관 이 기록을 근간으로 해서 이 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그다음에 물풍기가 있어서 이 수리를 한 다음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 물건을 각 실에 채워나갔을 때 이걸 근간으로 해서 물건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다음. 그 데모레스트 패밀리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사진들이 나와서 이 박정향과 그다음에 내부 사진 이 사진 자료가 근거 자료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계단 이런 스케치 이런 것들이 각종 당시에 1890년대 미국의 각종 신문과 각종 잡지에 나온 글, 그다음에 그림 이런 걸 다 섭렵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복원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수차례의 협의와 그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방향을 정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LA나 헌팅턴 라이브러리에서 이 세 장의 그림이 가장 핵심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사진 한 장이 그다음에 비비드 그린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 그래서 박정향의 기록 나중에 이제 이 공사가 이제 저희가 복원을 하고 공사관이 개관을 했는데 복원 과정에서 이제 자료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찾으려고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탐문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자료가 그렇게 금방 쉽게 나오지 않아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자료들만 나오는데 그래서 찾다가 잘 안 나와서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박정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추적을 해 나가니까 그때부터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관이 이제 개관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 관계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근무했었고 이런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마 이 공사관이 복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복원 과정에서도 많은 자료가 나왔지만 복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묻혀서 잃어버리거나 잊혀질 내용들이 이게 복원이 되면서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뭐 박정향이나 이상재나 이런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 복원이 돼서 나오게 되고, 그게 올해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복원이 되면서 우리나라 한미 외교사의 아주 수많은 자료들이, 그래서 잊혀졌던 근대사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는 저는 식민지사나 아니면 독립운동사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근대사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수많은 외교, 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런 것들이 얽혀서 새로운 꿈틀꿈틀거리는 힘들이 용솟음 쳤는데, 물론 그 용광로가 일본에 의해서 차갑게 식어버리긴 했지만 그 당시에 식어버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공사관이 복원이 되면서 새로운 힘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동은 정말 근대의 용광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역사가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문연을 MIT 있을 때 놀라운 것은 실패한 과학만 연구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역사도 실패한 역사를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풀어가는 거가 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입차 이제 설계를 마치고 이제 공사하는 입찰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사에 참여하겠다고 여기 입찰 문서를 내세우고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데, 위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위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사관이 와서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공업체가 정해지고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내부 공사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내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페인트를 벗겨내는 건데, 지금 이제 페인트가 몇 겹이었는지, 이 사람이 페인트를 이제 몇 겹으로 있는지 이제 마이크로스코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13켜, 14켜, 많은 데는 16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대사의 역사가 수많은 켜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이 페인트를 벗겨내는 과정은 역사의 켜를 벗겨내는 과정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켜들을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그 역사의 켜의 흔적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부풀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목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켜가 이 페인트가 어디는 그 유성으로 돼 있고 어디는 수성으로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쓰는 약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켜 한 켜 다 벗겨내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또 이 집의 아주 특징적인 요소가 저쪽 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형으로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된 걸 목재로 라운드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다 잘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벗겨내면서 이걸 다 부드럽게 곡선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페인트를 벗겨내면서 130년 전에 쓰였던 목재가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원형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무 페인트를 다 벗겨내니까 이 원목 상태가 최근에 쓴 나무보다 훨씬 더 강하고 좋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튼튼하게 얼마나 좋은 나무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뭐 1층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문틀 사이에 끼는 문틀이 딱 끼워 맞추고 이 사이 틈이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끼워 맞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도 확인하는데, 중간에 고친 거는 그냥 평평하게 잘라내서 이게 아구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건 이제 성면을 이제 걷어내는 건데, 천정에 있는 발암물질인 성면을 걷어내서 이걸 다 치우는 건데, 마치 무슨 코로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어쨌든 뭐 이런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사관에 오셔서 깨끗하고 뭐 잘 고쳤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작업을 했던 현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코로나 전국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견뎌왔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이 성면들을 벗겨낸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성면을 이제 공기가 안 통하니까 이제 바람을 환기를 시키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장식품들, 이게 이제 플라스터를 벗겨내는데 중요한 장식품들은 이걸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어내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제가 보여주니까 쉽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보존되는지, 이게 전문가들끼리 밤낮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손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싸우면서 매일 현장은 사실 전투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것도 이게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덮개를 안 두으니까 위에서 이게 잘못하다가 떨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걸 보호장치를 강구를 해라라고 해서 보호대를 대가지고 이거를 이제 플라스터 이 메달리온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주 주의해서 조절을 해야 되고, 다음. 그래서 설치하다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렇게 깨지고 떨어져 나가고, 다음.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플라스터가.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에서도 왔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재법 위반인가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렇게 손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메달리언을 이제 위에서 뜯어내서 이거를 이제 수선을 하러 멀티모어의 이 플라스터 전문 업체에 가지고 가서 이걸 이제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음.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장에서 이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그다음에 이 볼티모어에 있는 플라스터의 회사고, 다음. 그래서 이 몰딩을 이제 부서진 건 새로 제작하고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이런 몰딩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이제 도면 가지고 맞춰가지고 작업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우리 이 플라스터를 했던 업체는 백악관의 플라스터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력 있는 업체가 우리 공사관에 복원을 해서 다음. 이렇게 부서진 이 플라스터를, 이 메달리온을 수리를 해가지고 다음 이렇게 천장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터를 완벽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보시면 깨끗하니까 이게 뭐 새 거 같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원래의 플라스터를 잘 회복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그래서 우리 공사관에 거래했던 업체는 사실상 이 볼티모어나 아니면 버지니아나 또 이 메릴랜드라든가 이런 데서 이 전문적인 기술 업체, 그러니까 유럽과의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이런 교류를 했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장인이 참여해서 이번에 아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근데 이렇게 야심차게 작업을 했는데 이 구조체를 벗겨내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이 구조체 벽면을 해체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오리엔테이션 룸으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다 썩어서 다 이렇게 됐고 다 이렇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이 개인 용도로 주거를 사용하면서 임시 땜빵으로 해가지고 이 벽면에 뭐 전선이라든가 구조체를 막 벽돌을 긁어내서 여기에 냉난방 설치하고 막 이러면서 엉망으로 쓰게 되면서 이 건물이
굉장히 시름시름하고 아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이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이신데 이분이 자기 작업팀에 있는 동료한테 그림을 통해서 지시를 합니다. 이분 지시는 눈빛과 그림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 하셔요. 그리고 이 회사의 사장님은 참 희한하게 한국 카츄샤로 한국 군인으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한국에 조금이라도 인연이 된 분이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양수사님도 계시지만 이 공사관이 스스로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불러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시공사 사장인데 구조 디자인을 해서 구조 계산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한 거를 철골조로 이제 보강을 하면서 이 건물은 원래 주택입니다. 주택이니까 구조적인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에 맞는 하중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박물관으로 이용하면서 다중이용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구조나 설비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형 복원이라는 게 완벽하게 복원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변환이 되면서 그 용도에 맞춰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원 상태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 거고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3층은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걱정 없이 여러분들 앉아서 지금 이 행사를 치르게 된 것도 다 이런 철골조로 보강을 해서 이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전시도 보고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도 30cm 높여가지고 2층에서 높이고 그다음에 이게 3층이죠. 이게 3층에서 높여가지고 다락층을 형성하고 그래서 전시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바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둥 자체를 철골 빔으로 해가지고 이 두께에 맞춰서 이 천장의 실링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만든 과정입니다. 다음. 이제 지붕에 들어가서 이제 공사하다가 좀 쉬는 장면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다중이용 시설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다음. 그래서 이 방화라든가 그다음에 피난이라든가 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설비를 다 맞춰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다음에 또 이 작은 이게 사실 15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인데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는데 건물 벽체를 뜯어내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 자국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공간이 오리엔테이션 룸에 보면 뭐 설명을 듣지 않으면 왜 여기는 마감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벽지도 안 바르고 벽돌로 이렇게 보여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당시에 빅토리안 하우스에서 당시에 하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집주인이 이동하는 동선하고 하인이 이동하는 계단 동선이 완전히 분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단이 있었는데 하인들이 지하층 주방과 3층까지 오가는 계단이 있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건물이 원래의 본질적인 양식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흔적을.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뜯어낼 때 저 벽면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여기는 기둥이 있었던 흔적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룸에 대한 공사 과정이고 다음.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리엔테이션 룸은 이렇게 사선이 있어서 경사가 지하층에서부터
3층까지 하인들이 기거하는 침실까지 올라가는 계단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2층도 화장실에 원래 보면 이 계단의 흔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여기에 워싱턴 DC에 지진이 나서 벽면에 크랙이 가 있는데 그 크랙 부분을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인장력 있는 이 철근을 벽돌 사이에 집어넣어서 여기에 몰타를 쳐가지고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몰탈도 굉장히 스토리가 긴데 몰탈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몰탈의 색상, 그다음에 몰탈의 배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몰탈을 성분을 분석해서 원래 만들었던 몰탈의 색상과 배합 비율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공사를 그대로 마쳤어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보수를 한 거가 이 석회 몰탈로 한 것이 아니라 시멘트 몰탈로 대충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원래 색상을 저희가 원래 복원을 해서 찾아서 작업을 했는데 그 전에 공사를 잘못한 거는 시멘트 몰탈로 했기 때문에 색상에 대한 대비가 워낙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DC 행정부에서는 색상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시멘트 색깔로 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원래 문화재 복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항변을 하고 막 설명하는데 그게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거냐 이런 게 순간순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크랙이 가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덧창도 이것도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 업체인데 독일계 업체인데 이 나무 덧창을 다 수리하고 이 하드웨어를 다 수리해 가지고 다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나무 덧창들 이 객단과 정단과 이런 게 보는 이게 수리가 돼서 이런 여기 3층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 업체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다음. 3층에서 보는 나무 덧창인데 이게 이제 현재 1층에 내려가면 이게 창문 틀에 완전히 끼어가지고 일치에 오차가 없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유리창을 설치하고 있고 다음. 네, 그래서 악기를 다루듯이 나무 결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계단을 보면 깨끗하다고 보이는데 계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공사하는 계단은 3층으로 해서 천창이 있어서 햇빛이 지붕으로부터 이렇게 빛이 1층까지 쭉 내려오는 계단이었는데 이 트럭 노조 사무실로 사용이 되면서 이 부분이 3층이 많이 변형이 되고 천창 부분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걸 찾아내서 이 3층의 천창을 빛이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계단을 원래의 모습으로 지금 복원한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거 역시 그 볼티모 메릴랜드에서 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실사를 보면서 이분의 능력을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업체를 찾아가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계단을 설치하게끔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계단의 곡면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가지고 다 손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손으로 작업해서 이걸 맞추는 과정입니다. 다음. 근데 또 우연히 이 사무실에 갔더니 또 한국인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전통적인 그 계단을 한국인이 배워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 그러니까 계단 천창과 이 벽지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방화나 안전이나 피난이나 이런 게 중요해서 이거는 방화 셔터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한 영역을 완전히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층에 여기 불이 나면 여기도 보면 이제 천장에 보면 무슨 틈 같은 게 보이는데 거기는 틈이 뭐냐면 이 방화 셔터가 있어서 방화 셔터가 자동적으로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해서 불이 번지지 않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방화 셔터를 설치하는 거고 다음. 이게 이제 방화 셔터 부분이고 다음. 그래서 이게 셔터가 불이 났을 때 딱 내려와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다중이용 시설,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 조건을 다 맞추면서 원래 상태를 복원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또 작업이 참 어려운 게 지금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이 하수 시설이 여기가 지금 워싱턴 DC가 이 뻘이었습니다. 뻘.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이 빗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지하실로. 넘쳐 흐르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또 지하실을 설치했는데 DC의 배수 라인이 지하실보다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역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파서 하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옛날 배관을 DC의 허락을 받아서 배관을 다 잘라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거고 배관을 다시 묶고 다시 다음. 그래서 배관을 다시 심어서 이렇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가 오면 좀 이렇게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그러니까 지금 땅 배수 라인을 사람이 서 있는 키가 넘을 정도로 해서 이걸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수 배관을 했습니다. 다음. 네, 이게 지하 지금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고요. 다음. 이 라디에이터 자체도 지금 이건 조립된 건데 라디에이터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 분해해가지고 해체해서 그걸 다 페인트를 다 벗겨내가지고 다시 칠을 해서 지금 라디에이터를 다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지금 보이는 문도 이 다 표면을 다 샌딩하고 다 벗겨내서 다시 스테인을 입혀가지고 새롭게 했는데 원목 상태가 워낙 좋아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이 잘 이렇게 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손잡이나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 워싱턴에 무어 양식으로 이슬람 양식이 있는데 덩쿨 모양으로 그 상태의 액세서리가 그대로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복원해서 고쳐가지고 쓰게 됩니다. 다음. 스테인을 먹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짝을 벗겨낸 건데 이 두 개를 보면 비교가 되죠. 이게 원래 사용됐던 나무고 이게 나중에 사용된 나무입니다. 나무에 대한 재질이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색상을 입혀서 이렇게 똑같이 맞추게 된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장면인데 그동안 작업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바닥을 샌딩을 했는데 전혀 발견하지 못한 거였는데 바닥 샌딩을 하니까 이런 패턴 바닥 무늬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설계 과정에서도 전혀 몰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요청을 하는 거죠. 현장에 이걸 그래서 다음 이제 바닥 샌딩을 했고 다음 그래서 이 패턴을 맞추려면 이 작업이 굉장히 지난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구하려면 또 현장 감독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안 되는 영어로 이 사람한테 요구하고 또 안 들어주고 또 설계 도면이 없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투처럼 싸워가면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신랑이와 또 설득하고 또 때로는 밥 사주기도 하고 또 얻어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현장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하면서 참 어려웠던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교포님들도 계신데 이제 일하기가 좀 난처하면 미국은 원래 그래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업체는 또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조절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패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그래서 이 패턴을 다시 찾아서 현장 감독한테 마침 여기에서 근무했던 현장 감독이 자기가 목수였는데 이런 그 오크목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나무를 해줘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런 패턴을 복구해서 이 패턴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공사관에 왔더니 다 카펫으로 다 가리고 억지로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제 가리고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패턴이
이 건물의 아주 중요한 건축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앞으로 바닥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닥은 새로 설치된 거고 2층이나 1층을 바닥 패턴에서 패턴을 보시면 되는데 이 건물이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이 바닥 패턴을 바닥 샌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음. 그다음 벽난로. 다음. 그러니까 벽난로도 사실 이게 뜯어보니까 온전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걸 다 찾아가지고 다시 보수하고 작업을 하는 거죠. 벽난로고 다음. 네, 그래서 목재 틀을 다시 수리하고 고치고 해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중에 저는 이제 이걸 보수하면서 여기에서 글자나 텍스트나 이런 거에 대한 기록, 이 한일합방 되면서 김윤정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 당시에 외교 공사였으니까 아쉬운 마음에 뭐 기록을 남긴 게 있나 없나 이런 걸 찾으면서 이제 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런 걸 찾지 못했는데 갑자기 벽난로 속에서 여러 이곳에서 생활했던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이런 자료들이 여기서 생활했던 초청장,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딸이 필요했던 초청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교육기구라든가 군사학교 뭐 이런 자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 실제 사람이 살았던 공간에 대한 실체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벽난로를 수리한 거고 다음. 네, 그래서 3층 공간에 수리된 모습입니다. 다음. 네, 샹들리에 자체도 여기서 다 떼어내서 다 해체해가지고 다 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샹들리에 전문가가 다 수리해서 해체해서 정리한 겁니다. 다음. 그래서 보관하고 수리하고 그래서 다시 다 위치에 조정을 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다음. 이걸 벽지를 바르게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일 것인지 이런 걸 확인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고 그 다음 네, 이거 벽지 시뮬레이션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거 가지고도 여기가 띠벽지로 된 거냐 아니면 플라스터로 된 거냐 그래서 이 볼티모어에 있는 이 플라스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벽면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의 그 흔적이 종이로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플라스터가 아니라 벽지로 돼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벽지로 이제 복원이 된 겁니다. 다음. 네, 벽지가 발라지고 있고 다음. 네, 화장실 벽지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계단실 벽지 초배지를 바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이 대부분의 자료는 지금 여기 계신 오양숙 선생님이 찍어주신 자료들입니다. 다음. 천창에서 벽지를 하고 다음. 이제 가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음. 네, 세팅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가구를 옮기는데 왜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 일정이 안 맞으면 이렇게 막 혼동이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걸 또 뚫고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다음. 네, 인테리어 현장이고 다음. 네, 샹들리에를 이제 수리해가지고 새롭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등을 다음. 벽등을 걸고 다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카펫도 깔고 그래서 객당의 모습입니다. 예, 다음. 그다음에 이제 포치가 이제 설치했던 부분인데 1891년에 이제 포치 허가를 받아서 한국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포치를 퍼밋 서류를 이제 마틴 루터 라이브러리에서 이 퍼밋을 발견해서 이게 우리 적극적인 의도에 의해서 포치가 설치가 됐구나 이런 걸 확인해서 우리 공간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의지를 표현한 거구나 확인한 거죠. 다음.
포치를 설치하는 과정이고 여기 고 선생님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다음 포치 모습이고 다음 태극문이 다음 지붕에 올라가서 다음 태극문이 삼각형에 있는 페디먼트의 포치 모습이고 다음 그다음에 이제 이재순 석장이 한국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서 우리나라의 석장이 오셔서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웠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워킹 비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법적인 문제를 또 뚫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블로문을 설치하는 과정이고 이제 담요 꽃담장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저는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뿌듯하게 느끼는 거가 이 공사관의 바닥 디자인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했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수십 장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일본 느낌이 나고 이 바닥 패턴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작업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아니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영수 선생님이 빌려주신 집에서 제가 작업을 드로잉해서 이 바닥 패턴을 디자인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힌트가 뭐였냐면 한국의 디자인과 일본의 디자인의 큰 차이는 이재순 석장님이 아이디어를 줬는데 한국의 디자인은 대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닥 패턴을 크기를 변형을 굉장히 크게 줬어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바닥과 그다음에 작은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니까 일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건축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는 일본 느낌 특히나 문화재를 하는 사람이 일본 느낌이 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이재순 석장이 주셨어요. 다음. 블로문.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블로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글로 한미 우호의 문으로 해서 여기 양 대통령이 여기서 무슨 뭐 이렇게 모임을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공간이 한국 공간이니까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면 참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 정원이고요. 다음. 다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갈 때쯤 되는 것 같죠? 다음. 세척을 하고, 다음. 이제 내부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유리창을 닦고,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태극기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준비해서 위에 그야말로 이제 공사관에 태극기 걸렸던 거를 2018년에 5월 22일 날 이제 한미수교 136주년을 맞이해서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다음. 근데 제가 여기 전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였는데 헐버트가 더 패싱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마자 이분이 1906년에 이 책을 출간했어요. 근데 이제 대한제국이 거의 멸망했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비방이 극에 달하고 정의가 차츰 사라지는 때에 나의 지극한 존경의 표시와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로서 대한제국 황제 폐하께 망해가는 나라에 미국 사람이 고종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장차 이 민족의 정기가 어둠을 깨어나면 잠이란 죽음이 이미지이기는 하나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대한제국 국민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라고 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중 뭐냐면 이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있지만 이분은 헐버트는 반드시 죽음 자체가 아니라 회복될 것을 예언해서
대한제국 국민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썼어요. 서문에. 그래서 다음 이게 원문입니다. 헐버트가 쓴. 그래서 이분이 헤이그 밀사에 파견이 돼요. 고종에서. 그래서 이 헐버트는 이 미국 사람이지만 한글에 대한 가치를 처음으로 인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시경을 가르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글에 영문법 체계, 그러니까 띄어쓰기와 맞춤법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헐버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인 필지라고 하는 한글로 된 최초의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헐버트입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거고, 그래서 이분이 다음 고종이 편지를 갖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왔어요. 미 국무부를 통해서. 뭐냐면 을사늑역은 무효다라고 하는 고종. 이 편지가 여기 공사관이 갖고 있었던 맨 마지막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헐버트의 예언대로 다시 독립이 돼서 우리는 이 공간을 새로 매입해서 다시 복원해서 2018년 이 미국과의 중미 수호 조약의 136주년 2018년 5월 22일 날 이 공간을 다시 개관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서 이것을 개관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